아우 진짜. 그래요. 진짜 사실 죽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써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죽음을 이제 앞두고 편지를 써보시니까 또 많은 생각들이 드셨으리라 근데 왕동근 씨 생각이 들어요. 편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 참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티격태격 하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사랑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고 부러운 맞아요. 일이에요. 저는 그게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사시는 게 진짜 아니 거울을 어쩜 그렇게 조그만 걸 갖고 다니는 거야? 대박이다. 콧구멍 하나도 안 보이겠다. 콧구멍 하나도. 뭐야 그거 거울. 그래요. 자, 다음 편지는 이경혜 씨인데요. 아, 이경혜 씨는 어떤 유언의 편지를 남기셨을까요? 들어볼게요. 네. 희서에게 희서야 삼촌, 외숙모, 이모들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기 바래. 그리고 엄마가 얘기했지?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지구별에 잠깐 놀러 왔다가 놀이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엄마는 지구별에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서가 엄마한테 놀러 와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놀이가 끝나서 고향으로 먼저 가. 그러니까 우리 희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 희서도 재미있게 지구별에서 놀다가 엄마 있는 천국별로 꼭 와야 돼. 그 대신에 빨리 올 생각하지 말고 오래오래 식구들하고 너 시집 가서 아이들 낳고 오래오래 놀다가 와.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늦게 만나서 오래 같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대신에 엄마가 거기 가서 까먹지 않고 희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편지가 저는 이 세상 아니면 진짜 가족, 안 보인다, 이렇게 이거. 집단에게 써지나 했는데 지금 두 분은 일단 한 분,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딱 정확한 그 한 사람을 향한 편지였어요. 그럼 김기현 선생님의 편지는 어떨지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직 유언장 못 쓰겠어요. 내가 아직 너무 쌩쌩해서 그런지 도저히 유언장은 안 나오고 네. 내 아내가 현재 아프니까 아, 근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 마음이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한 9년 정도 됐는데
참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무릎 관절에 또 와가지고 관절 수술 또 얼마 전에 해가지고 걷는 게 힘들어해요. 그렇게 어떻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지 자꾸만 옛날에 이게 40년 전이죠. 광화문 거리에서 이 겨울에 추울 때인데 내 코트자락 뒤에 숨어가지고 꼭 붙들고 따라오더라고. 그 귀엽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렇게 됐구나. 이게 참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망종훈 씨 행복한 줄 알아요. 마누라가 건강해서 그런 생각 해보는 거야. 생각 엄두도 안 나. 마누라가 건강하면 바람 피고 싶은 생각 나지. 아픈 마누라 돈 못해요. 못해요. 근데 마누라가 자기 두고 먼저 죽으면 날 죽인대요. 우리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죽음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정탈 일이고 그렇죠. 좀 해서는 안 될 네. 꺼림직한 말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자, 양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나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비교하긴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마치 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지만 굉장히 터부시하죠. 말로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탄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례로 뭐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셨던 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10개월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10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갑자기 이제 상태가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채 뭐 그냥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듯이 호스 꽂고 이거 의사소통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시다가 그냥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잘 있어라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그 와이프였었죠.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그 악성 림프종을 앓았었는데 본인이 죽기 전에 가족들과 다 작별 인사하고요. 본인의 장례식을 치를 성당 그리고 미사를 주관할 신부님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틀었으면 좋을 것 같은 찬송가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본인이 다 정했고요. 자신의 장례식에 초대할 손님들의 명단부터 그 손님들에게 직접 손으로 감사의 글까지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참고 혹은 숨고 피하다가 당하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장진영 변호사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가 잘 사는 법도 있지만 이제 잘 죽는 법 해서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웰다잉을 위해서 좀 꼭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죽는 거를 준비하는 것은 낯설긴 하지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돌아가신 분 때문에 가족들 간에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가족의 어떤 가장이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양태는 하나는 이 돌아가신 분이 뭘 남기고 돌아가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유언장도 안 남겨놓고 재산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갖고 자손 간에 싸움박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 뒷모습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신 것처럼 유언장을 작성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자기 자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유언장에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아내한테 다 주는데 막내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재혼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조건이나 뭐 이런 걸 달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예, 유효합니다. 조건을 달아도. 어머나. 그런데 이제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가 중요하죠. 그럼 재혼하지 마라 이런 것도요? 재혼하지 말아라는 것은 사실은 안 돼요? 그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할 권리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은 무효입니다. 아 그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그 재혼할 때까지는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말아라 또는 처분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은 가능해요. 그래요. 근데 저 물어볼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유언장을 이제 만들어 놨죠. 근데 죽으려고 딱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유언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요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럼 예전에 그 썼던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번 그 유언 남긴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유언장을 썼더라도 나중에 그 유언장이랑 다른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그 유언장과 다른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유언장은 없어진 게 됩니다. 먼저 작성한 유언장은 변경이 된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언장에다가 아, 내가 이 건물인데 이걸 우리 장남한테 주겠다라고 썼어요. 네. 그런데 그 쓴 다음에 나중에 그 건물을 차남한테 주는 계약서를 쓰셨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유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회가 되는 거예요.